정구의 무한동력, 공모주 매도 타이밍 이때가 좋습니다. 제가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청약하고 매도했던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이후 공모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보면 카카오 게임즈를 시작으로 이런 대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도 카카오팜 같은 경우 3연상 같은 경우를 해서 이제 기대감이 컸거든요. 카카오 게임즈도 따따상 가능할까? 빅히트 따따상 가능할까? 이런 기사들이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 대비 경쟁률도 되게 치열했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 청약했던 결과를 제가 공개할 건데 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그 최종 손익률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최종 손익률인데 일단은 뭐 공모했으면 다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근데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린 여러분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제가 차트랑 비교해 볼게요. 참고로 청약가는 13만 5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빅히트는 오늘 좀 따따상은 못하고 따따하고 흘러내렸죠. 보면 제가 처음에 보면 9시 17분에 34만 2,500원에 이때쯤에 이 가격쯤에 처음에 팔았을 거예요. 이 가격 여기 위치요. 화살표가 조금 잘되는데 이 가격쯤에 팔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반을 팔고 그다음 나머지 반을 언제 팔까 보고 있었는데 이때쯤 올라가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거 보고 이때쯤에 팔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는데 이게 그때 못 팔고 결국은 이거 밑에 뒤에서라도 팔아야겠다 해서 이 시점쯤에 팔았어요. 32만 9,500원에 이 시점쯤에 팔고 이 가격이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다. 이거는 오늘 다 일괄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손 털고 오늘 이제 밥 먹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이 매도 시점 적절하게 팔았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끊어서 팔았어요. 처음에 이제 상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상 가고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이때는 조금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 상일 때 조금 일부를 팔았거든요. 6주를.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 걸 들으면 이때 안 팔았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때 노하우가 없어서 이때 팔아버렸는데 아마 이거를 보신 분은 이런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다가 13주 나머지를 언제 팔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팔아야겠다 해서 이때쯤 가격이 보면 81,300원 이쯤 언저일 거예요.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때쯤 가격을 팔고 지금 현재 가격이 제가 81,300원에 팔았는데 지금 46,300원이네요. 이렇게 가격을 매도를 했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매도 시점을 왜 이때 팔았는지 그 이유를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왜 그래 이때 팔았는지. 먼저 최소 프리미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뉴스를 보면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적정 가격 얼마, 빅히트 무슨 증권사에서 적정 가격 얼마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요즘에는 약간 이거보다 오버슈팅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돈이 너무 시중에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사실 요즘에 대출 같은 것도 막고 뭐 심지어 뭐 매매할 때 그런 거에 제약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에버리지 땡기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런 청약시장에 가면 돈이 딱 3일만 청약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간 내에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프리미엄이 붙고 이랬을 때 최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상장 전에 장외 실제 평균 거래가를 알면 돼요. 이게 카카오 게임즈 상장 전에 이제 그 뉴스 기사에 나왔던 장외 가격 추이거든요. 보면 9월 달쯤에 이제 그 카카오 게임 이 뒤쪽에 상장을 하는데 가격이 대충 그때 이 상장 근처에 오면 7만 원 언저리에서 그 평균 거래가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장외 가격이 그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거면 그 정도는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7만 원 정도가 최소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왜 이게 최소 프리미엄이라고 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고 장외 시장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최초 자기는 7만 원을 예를 들어 산 가격 기준가가 돼요. 여기서 1, 2만 원 빠지는 거는 사실 심리적 타격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가격보다 싸게 팔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처음에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유지만 돼주면 이 밑으로는 잘 안 빠져요. 왜냐면 나는 이 가격에서 어차피 본전이고 여기서 더 위로 가 있으면 사람 입장들은 아 이제 더 오르겠지. 자기 본전 미만으로 안 가면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장에 7만 원에 산 사람들은 아 7만 원을 넘겨서 이거 좀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를 알아야 되고 그게 최소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장외 가격 말고 청약 가격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24,000원인데 따상이 뭐냐면 따블의 상한가, 따블이 곱하기 2에 상이 상한가가 30%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가격의 2배, 48,000원. 48,000원에 30%. 그러면 1.3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62,400원이에요. 그러면 처음 따상을 갈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장외 가격이 7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사람이 잘 안 팔려고 할 거니까 그거를 사갖고 온 사람들은 이게 지금 장외 그 따상으로 했을 때 그 선을 대충 이 정도 선 가격이라는 건데요. 장외 가격이 대충 7만 원이면 이 정도 선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 장외에서 평균적으로 산 가격이 그러면 첫날 이 상한가 갔을 때 사람들은 7만 원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상한가 갔으면 참고로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가 있고 하루에 그 이상 더 추가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아, 상한가가 갔으니까 첫날은 어차피 거래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한가 가잖아요. 여기서 딱 상한가 가고 이 가격을 하루 종일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7만 원에 장 외에서 산 사람들은 이만큼 가고 있으면 아, 내 가격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네 하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안 팔아요, 이 사람들도. 7만 원에 산 사람, 장외로 산 사람도 안 팔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7만 원인데 7만 원 깨지면 엄청나게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수익 중이니까 투매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때 실제 그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근데 이 가격이 풀리자마자 이렇게 떨어졌죠. 쫙. 그래서 최소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게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카카오 게임즈 얘기한 거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게 막 4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호가인 거고, 그 기사들을 찾아보면 평균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평균 한 30만 원 정도의 그 비상장 거래소에서 빅히트가 거래되고 있다고 이게 10월 15일 기사거든요. 30만 원 정도면 이 파란 선 제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 선이 그러면 장외에서 평균적으로 샀다는 가격인 거고 이 빨간 게 따상 먹었을 때 가격이에요. 얘는 카카오 게임즈랑 다른 게 따상 가격보다 장외 평균 가격이 더 밑에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카카오 게임즈보다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약간 그랬던 게 있던 것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기관이나 그런 거는 이제 이게 내가 몇 달 동안 이걸 안 팔 테니까 나한테 물량을 많이 줘 이런 조건으로 물건을 사는 게 그 주식을 사는 그런 게 조건으로 해서 사는데 그런 의무 보유하는 물량 비중이 카카오 게임즈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리고 청약 가격도 좀 고평가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맞물리고 이러면 이게 조금 가격이 밀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예측인 거고 실제 언제 매도해야 되냐는 이거예요. 상한가가 풀렸는가. 왜냐면 저거는 시그널인 거고 실제 액션이 일어나는 거는 이 녀석이거든요.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첫날 바로 상한가 가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안 떨어지죠. 사겠다는 그 물량을 보면 밑에 내가 얼마에 살 거야 하는 물량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근데 파는 사람이 없는데 사겠다는 사람만 많은 거예요. 두째 날 같은 경우는 바로 점상해가지고 이 가격 유지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때도 사겠다는 물량 계속 쌓여서 이 가격이 하루 종일 유지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 3일차 보면 상한가 못 가고 흘러내려요. 이렇게. 엄청 흘러내리죠. 이 상한가를 유지 못했느냐가 매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봉 하나로 봐서 그렇지 이게 실제 호가창을 보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이쯤에 오면 이쯤에서 내려갈 때 팔아야 되나 하다가 이쯤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 다시 상한가 가나 보다 이런 심리감으로 또 못 팔아요. 그러다가 근데 또 떨어지면 팔 걸 그랬나? 다시 오르면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이러면서 결국은 물려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상한가가 풀린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 시그널이니까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물론 다음날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그 맥시멈 그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끝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감나무에 보면 그 까치들 먹으라고 까치밥 남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그 오르는 거는 우리 같은 주린이나 이제 약간 저도 약간 한 10년 넘게 주식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개미들이 약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그 강심장이고 뭐 그런 나는 뭔가 심장이 약해 이런 사람이 강심장에 약간 전략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본인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수익이 이미 많이 났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풀리면 바로 파세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손해 안 보는 거거든요. 이익이 나야지. 손해 보면 결국은 얼마 더 벌려다가 손해 보여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시그널. 이제 빅히트 가격도 봐볼까요? 아까 전에 카카오 했으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랬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여기가 따상 가격인데 사실 호가창으로 보면 더 위에 잠깐 찍었을 텐데 이게 여기서는 너무 잠깐 찍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 못 찍고 그냥 흘러내렸어요. 이게 오늘 하루 첫날인데 이렇게 흘러요. 기울게 보세요. 이렇게 완만하지만 흐르고 있어요. 이거 좋은 신호 아니죠. 상한가 못 가고.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거는 매수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 저거를 3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가 더 잘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를까 말까 이렇게 약간 두근두근두근 하신 분이 있긴 할 텐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팔아야 돼요. 요때 또 사람들이 또, 갖고 있다가 오르네 하고, 그래, 오른다, 하자. 그 아주 좋다. 아씨, 내 생각이 옳았어. 하다가 또 떨어지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버텼더니 올랐잖아. 더 버텨야지 하다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잃었으면 팔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공모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 엄청난 엑기스가 모인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3분은 일반 주식 거래할 때 3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3일치 뭐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감해야 돼요. 이럴 때 그냥 심지어 저는 이거 이때 보니까 VR 하락하기 시작할 때 VR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100% 떨어지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과감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때는 분할 매도할 때 제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신규 상장 종목 시간 단일가 시간대 분할호가 관련 유의사항 뭐 이런 게 떴어요. 저 처음에 보시면 여기 세 주 분할 6주밖에 안 되니까 반반 팔 때 34만 2,500원에 팔았잖아요. 이거 팔고 아까 전에 그 흐름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해서 사실 동일한 가격에 다시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매도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에서 분할해서 매도 가는 게 약간 그 시간 텀이 있더라고요. 바로 안 되고. 그래서 막 헤매다가 왜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막 결국 취소하고 다시 하고 해서 이때 이미 조금 흘러내린 상태에서 이거 판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공지사항을 제대로 좀 읽어봤으면 이렇게 분할매도 안 하고 좀 더 있다가 한 번에 더 팔았어 한 이거 중간 가격이나 이 가격에 팔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다음에 아마 요즘에 이게 워낙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런 제약을 걸어둔 것 같은데 다음 공모주 같은 거 할 때도 아마 이런 비슷한 걸 할 거니까 아마 알아두세요. 이거는 꼭. 저처럼 이렇게 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못 팔고 또 흘러내린 뒤에 팔면 이것도 손해요. 세 주밖에 안 되지만 대충 2만 원에 세 주면 그래도 6만 원이니까 6만 원이면 소고기 몇 근이야 지금 내가 호주 산 소고기 인터넷에서 산 게 그 정도였던데 그쵸? 무시 못하죠. 이제 곧 다가올 핫 공모주가 있어요. 그때는 손해보지 말고 익절하세요. 지금까지 무한동력의 정꾸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